하다. 자신만의 독특한 공포 문학을 추구하는 미스다 신조의 집 시리즈 중 하나로 새로 이사간 집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현상과 그 집에 얽힌 숨겨진 과거의 이야기가 밝혀지고 마지막엔 예상치 못한 반전을 주는 공포 문학 작품이다.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코타로는 치바현에 살다가 할머니와 함께 이곳 도쿄 외곽 우누키 마을로 이사를 온다. 그리고 이사온 날 집 앞에 서서 그 집을 바라보며 왠지 낯설지가 않은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도쿄에는 처음인 코타로에게 이 새 집이 익숙할 리 없지만 왠지 전에 와본 듯한 느낌이 강하다. 이곳으로 이사를 온 이유는 1년 전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살게 되면서 집이 좁아서 새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다. 새로 이사온 집과 같은 방향으로 문패에 코쿠보라고 써있는 낡은 목조주택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그 집의 마당에 한 노인이 서 있어서 코타로가 인사를 하자 그 노인이 다가와 코타로에게 말한다. 꼬마야 다녀왔니? 그리고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린다. 카미츠케가 머리가 이상해진 아들놈. 그리곤 코타로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집으로 끌고 가려 했다. 그때 뒤에서 코타로에게 말을 거는 소녀가 있었다. 곱슬머리에 죽은 깨가 인상적인 또래 소녀였다. 어느새 노인은 사라지고 코타로는 그 소녀와 인사를 나눈다. 그 소녀는 코타로와 동갑인 마을 회장의 손녀 오이카와 레나였다. 동갑이라 둘은 금방 친구가 되었다. 이삿짐 정리가 한창인 집으로 들어가는 코타로에게 노인이 말했다. 절대 카즈사의 숲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삿짐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도와줘서 금방 정리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저녁도 함께 준비해줘 그날은 일찌감치 정리를 마무리한다. 그런데 이사를 한 밤부터 코타로는 이 집에 누군가가 있음을 느끼게 되고 코타로를 향해 시커먼 무언가가 척척척 하는 소리를 내며 다가오기도 하고 무서워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면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존재의 숨소리가 거칠게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진다. 봄방학이라 학교에 가지 않는 코타로는 할머니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알 수 없는 존재를 느끼며 집에서 혼자 있어야 했다. 공포심에 휩싸여도 코타로는 할머니께는 이런 얘기를 말하지 않았다. 신앙심이 깊으신 할머니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낮에 으시시한 집에 혼자 있기 무서워진 코타로는 밖으로 나오고 마침 근처에 있던 레나를 만나게 되고 레나는 새로 온 이웃에게 마을 안내를 해준다며 코타로를 여기저기 데리고 구경을 시켜준다. 같이 걸으며 레나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 오빠의 파견 가정교사인 시미에라는 여성에 대해 알려준다. 레나에 의하면 그녀는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했다. 매일 밤마다 코타로를 찾아오는 괴이한 존재를 코타로는 이 집에 전에 살다가 살해된 사람의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레나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모두 이야기한다.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레나의 엄마가 레나를 부르자 레나는 잠시 기다리라며 집에 들어가고 코타로의 앞에는 이상한 기운을 뿜는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코타로는 호기심에 숲으로 들어가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돌이 촘촘히 박힌 참배길을 따라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된다. 숲의 안쪽에는 늪처럼 어두운 연못이 있고 연못의 가운데에 작은 섬이 떠 있었고 그 안에 조잡하게 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당이 보였다. 묘한 기분의 마을로 돌아가려는데 사당에서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스르륵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연기 같은 것은 코타로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다. 그 연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숲에서 달려나오며 마을 경계 쪽 숲으로 몸을 던지려는 코타로를 누군가 막아섰다. 미모의 20대 여성으로 그녀는 코타로를 안고 괜찮냐며 물어본다. 옆에서 레나가 나오며 그녀가 시미에라고 소개해준다. 그들과 헤어져 집으로 온 코타로는 그날 밤 집에서 여러 명의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데 팔이 길게 늘어나는 노파와 목이 잘린 중년 여성을 만나고 욕실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중에는 갓난아이의 존재도 만나게 되었다. 코타로는 레나에게 이 집에서 일어났을 사건을 함께 조사해 달라며 부탁하자 레나는 흔쾌히 받아들인다.
우선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언제쯤 있었는지의 정보를 얻은 후 둘은 도서관에서 해당 년도와 전년 후년의 3년치 기사를 요청하여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는데 정확히 10년 전에 지금 이사온 집에서 일가족 살인사건의 기사를 발견한다. 당시 이 집엔 친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누나, 코타로 그리고 3개월 된 남동생이 살았는데 이날 이웃집 남자로부터 일가족이 살해되고 유일하게 코타로가 생존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코타로는 생각했다. 친부모님이 살해되자 아이가 없던 형네 아들로 코타로를 입양했다고. 대강의 사건을 기사로 본 코타로와 레나는 사건을 잘 알만한 코쿠보 할아버지께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서 10년 전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덧붙인다. 할아버지로부터 사건 10주년인 며칠 후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고 레나는 시미에와 상의하여 그 날에 코타로가 무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결국 10년이 되는 그날 저녁에 집에서 그 존재를 기다리던 코타로에게 그 존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코타로를 죽이려 하는 진짜 존재도 밝혀지는데 미스다 신조의 집 시리즈로 한 편인 흉가와 형식적으론 비슷한 구조이다. 새로 이사를 가고 이상한 현상을 겪고 마지막엔 추리소설과 같은 반전도 잊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살짝 긴장하게 만들고 이야기의 후반부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전말이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책이다.